사실 현 시점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지 않으실까 싶긴 하거든요. 비트코인은 제가 걱정하던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아직 지금 뭐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, 특히나 미국 주식이 어저께랑 큰 폭으로 좀 올랐잖아요. 어저께 뉴스 보니까 한 3년인가 4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. 하루 만에 한 4% 가까이 이렇게 올랐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전쟁 위협은 끝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긴 한데,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.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를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. 웅달님도 뉴스 게시판에 많은 글을 올려주셨고, 네, 저도 자유 게시판에 글들을 좀 많이 썼는데, 지금 현 시점은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. 일단 올해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. 지금 한 6개월도 6개월 정도? 네,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, 6개월 동안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것까지 뚫으려고 하면 선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요새 분위기는 트럼프는 좀 발을 빼고 싶어 한다,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. 처음부터 4주에서 6주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 동안만, 그러니까 굵고 짧게 들어가서 그냥 빠져야겠다,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지금은 좀 결과와 상관없이 발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이 트럼프에 그렇게 협조를 안 해줬잖아요. 그게 트럼프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. 시장은 좀 급반등하긴 했는데, 냉정하게 말해서 상황이 나아진 거는 솔직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오르고,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되고,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 빠졌던 건데, 이게 해결은 안 됐는데 일단 주가부터 오르고 봤거든요. 이렇게 오른 거는 실적이 바탕이 된 게 아니라 사실상은 좀 기대감 때문에 올랐잖아요. 좀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실망감 때문에 그냥 빠졌다,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랐으니까 또 다시 빠질 수 있다 하고 열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. 언제든지 더 빠질 수 있다. 지난번에 웅달님도 말씀하셨지만 200주 이동평균선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, 비트코인 가격이,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. 비트코인 200주 이동평균선 가격이 여기서 보면은 대략 59,437달러가 나오거든요. 현재 최저가가 한 6만 달러 정도 됐으니까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에 그냥 거의 닿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. 웅달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긴 했는데, 2022년도에는 이거 밑으로 뚫고 내려갔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200주 이동평균선에서 다 세이브를 해줍니다. 진짜 긴 시간 동안 봤을 때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, 그렇게 오랜 기간 떨어져 있던 거는 2022년도 외에는 없었어요.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.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빠질 수도 있겠죠. 뭐 전쟁 때문에 유가가 뭐 혹자가 이야기하듯이 150달러, 200달러 가면 이게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질 것 같아서.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 이 밑으로 내려온 것도 물론 루나 사태도 있고 FTX 사태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인플레이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인플레이션이 이때 9.2%까지 CPI 기준으로 올라갔어요. 금리 인상을 이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. 0.5%에서 무려 5.5%까지 이렇게 한 번에 올렸거든요. 이때 비트코인만 빠진 게 아니죠. 미국 주식도 되게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. 한 미국 주식도 나스닥 기준으로 한 35%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,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면 그게 가장 아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유가 분석할 줄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뉴스를 보니까 만약에 6월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, 한두 달만 더 봉쇄가 이어지면 유가가 진짜 한 150달러 넘을 수 있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게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은 유가가 2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,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더라고요. 우리가 현실에서도 느끼고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대란이 났거든요. 석유화학공업의 주 원료가 나프타인데, 나프타는 원유 정제할 때 그러면서 나오는 거거든요. 분별 중료할 때. 이 나프타가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. 지금 뭐 보유 중인 이미 재고량이 한
4개월치 정도 있다고 합니다.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얼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호르무즈 해협 붕괴되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나프타 수입이 계속 안 되면 이거는 실물 경제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우리가 쓰는 뭐 모든 플라스틱, 휘발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비닐봉지 뭐 이런 게 다 석유화학공업 제품들을 우리가 다 쓰고 있거든요. 그 원료 가격이 다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좀 페르시아 만두 홍해 쪽도 좀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해서 전반적으로 물류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. 이 말은 모든 수입 수출 물품들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. 선박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원가는 낮은데 물류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에 전가가 되잖아요.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나마 키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만약에 미국이 발을 뺐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그냥 뭐 오픈된다. 이건 솔직히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정해진 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지겠죠. 다시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2022년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. 이때는 정말 심각했으니까 코로나 때 돈을 완전 많이 풀었던 게 이때 터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충분히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권이긴 하지만 이런 좀 고통스러운 기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.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전 미국 주식도 좀 투자를 하고 싶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오늘도 일제히 대부분 다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. 비트코인은 솔직히 이미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계속 비트코인만 더 사는 게 저는 좀 부담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분산도 필요하니까 심지어 금도 째려보고 있었는데 금이 4,000달러 딱 찍고서 지금 뭐 4,800달러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. 금도 이러다 그냥 올라가면 살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주식 뭐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도 빠지려나 하고 있었는데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원유가 오르면 미국 주식이 대폭 크게 빠질 기회가 올려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오늘 워렌 버핏이 인터뷰한 게 나왔어요.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우리가 환호할 만큼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.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애플을 너무 일찍 판 게 좀 후회된다. 그런 말씀도 좀 하셨던 것 같고.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봤을 때도 미국 경제 상황이 너무 탄탄한 것 같고 주가가 너무 높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버크셔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3,750억 달러라고 하거든요. 우리나라 돈으로 한 5, 600조 정도 됩니다.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버크셔에서 갖고 있는 주식들 다 해봤자 한 2천억 달러? 요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주식들보다 오히려 현금 비중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. 그만큼 버크셔는 좀 지금 주가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제 포지션은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너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미 물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. 이 방송을 이런 하락장에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도 비트코인은 충분히 갖고 있으실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금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하고 싶다 하고 있으실 때 아직은 기회가 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사면 사실 하방으로 갔을 때 손실은 크고요. 나중에 상방으로 간다고 해도 수익은 미미하거든요. 스윗 스팟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게 달콤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지금 같은 때는 관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러다 올라가면 어떡하냐. 우리 그래도 비트코인이 있지 않습니까? 비트코인은 좀 오르지 않을까 싶고 수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. 조급하게 지금 막 이제 늦은 거 아니야? 하고 막 담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하루 이틀 내에 이란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. 물론 그 이란 대통령이 우리는 전쟁을 할 마음이 없다. 침략을 안 한다는 확실한 조건만 맺어주면 휴전을 할 의향이 있다. 종전하고 싶다. 이야기는 했지만 옹달님도 말씀하시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보면 이란이 북한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북한이 예전에 뭐 한쪽으로는 화해 모드에 있다가 또 한쪽으로는 갑자기 뭐 미사일 쏘고 막 이게 같이 공존했잖아요. 지금 이란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명백한 지도부가
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? 모즈티바인가? 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. 옛날 하메네이 둘째 아들이 지도자가 된 것 같은데 공식성상에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. 죽을까봐. 그러니까 하메네이랑 이야기를 직접 한 것도 아니니까 정말 종전을 하려나?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지금 느낌으로는 우리 앞으로 니네 공격 안 할 테니까 이란 니네도 좀 자중해라 이러고 그냥 미군은 다 빼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? 그 시나리오를 꼭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유카가 지금 뭐 한 $100 선인데 갑자기 옛날처럼 50달러가 된다. 솔직히 저는 이거를 생각하기 어렵거든요. 요즘에 $100가 유가의 뉴노멀이다.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사실 유가가 $50로 이렇게 안정화된 게 최근의 일입니다. 미국에서 셰일가스 뭐 개발하고 만들어진 사실 기적적인 거잖아요. 우리가 알기로 물가는 계속 높아지는 게 정상이잖아요. 일종의 엔트로피인데 방향성이 있는 건데 유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방향으로 예전에 80불 정도가 보통이었는데 50불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갔었거든요. 사실 $100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동안 항행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무역의 이권을 많이 누려서 그동안 호시절을 보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근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지금은 반도체가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. 말도 못하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까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말도 못하게 좋거든요. 근데 반도체에는 사이클이 있어서 앞으로 1년은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1년 이후는 사실 불투명하지 않습니까? 반도체 경기가 또 언제가 됐든 꺾이게 될 텐데 저는 솔직히 그때가 좀 많이 두려워요.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환율이 지금 한 1,500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뭐 1,600원, 1,700원, 1,800원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주식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환율이 좀 급하게 떨어지면 뭐 국민연금에서도 개입을 해서 15%까지 환해지한다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빠지면 혹시 이 1,500원대가 살짝 깨져갖고 1,400원대가 되면 그때는 좀 달러를 보유해두는 게 해지가 아닌가. 그러니까 국민연금 해지와 제가 생각하는 해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개인들은 사실 원화가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달러화를 할 수 있는 한 인위적으로라도 많이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해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좀 변동성이 크니까 달러를 지금 좀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역사적으로 봐도 작년부터 달러 보유 많이 해야 된다고 방송하면서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SGOV 많이 사고 있는데 이게 에릭 발추나스도 최근에 포스팅했는데 SGOV랑 빌이라고 그 ETF가 미국의 초단기 국채에 투자를 하거든요. 0에서 3개월짜리. 이자율도 이제 한 4% 정도 되고요. 그리고 뭐 당연히 달러입니다. 매우 안정적이고 한 $100 정도 되거든요. 이런 걸 모아가면서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원유가 $100가 뉴노멀이 돼서 그 이상으로 유가가 유지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폭락하게 됩니다. 이때 IMF 때고요. 리먼 사태 때. 저는 이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미국발로 일어난 전 세계적인 위기잖아요. 근데도 환율이 이렇게 치솟았습니다.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. 근데도 환율이 이렇게 치솟았잖아요.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 때고요.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막 했을 때,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이렇게 상승했지 않습니까?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1,500원이 깨지는 때가 혹시 온다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 것 같긴 하거든요. 오늘도 일시적으로 좀 1,500원 밑으로 살짝 빠졌는데 1,500원 밑으로 살짝 빠지면 할 수 있는 한은 그냥 달러를 좀 열심히 보유해서 위기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워렌 버핏은 3,750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이만큼은 못 갖고 있더라도 최소한 3,750달러라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. 이게 한 500만원, 600만원 되거든요. 요만큼이라도 달러를 좀 모아보시고 조금씩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